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대당 입장에서 해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 대변인님, 지금 뒤에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보나 봅니다.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 그러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오는 어떤 쇄신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인지, 이런 걸 시사한 건 아닌지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거 모르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18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걸었습니까? 계엄과 관련해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발언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쇄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선거 치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 계엄에 반대했던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했던 발언은 주워 담지를 못하는 겁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면서 바뀌겠다, 변화하겠다, 쇄신하겠다. 쇄신은요, 인사로 하는 겁니다. 당직 인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동훈계와 관련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도 이 전임자가 상당히 불만 섞인 언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칼에 잘라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쇄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긴 거죠. 그거는 사실상 쇄신의 방향성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중도층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메시지라도 변화해야 되는데 인사라도 쇄신책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고 이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쇄신책 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선을 변화하는 기류가 맞다면 애초에 그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이라는 어떤 계획 구상에서 이제 중도 확장으로 전폭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노선 변경을 시사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뭔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을 짧게 보았는데 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는 친한계로서 어떻게 보면은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행보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강성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앞장섰던 것들도 사실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러한 지지층들의 소구를 하면서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알지만 본인을 뽑아주셨던 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변화하는 모습, 변화하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직접 드려야 된다는 것이 당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연명을 해서 사과 메시지 혹은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최근에는 인요한 의원이 스스로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정치 지형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본인이 12월 3일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 최근에 중진 의원들 만나서는 다음 달부터 좀 바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좀 빨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지금도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변화에 대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 아직도 임명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깊었던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로서 보여줄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요. 첫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 대표 체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허용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뭐 개인 SNS랄지 뭐 등등의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 공개적으로 전면에 나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 계파 갈등 본격화하는 건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격화하기보다는 이제는 잦아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개 비판했는데도요. 네, 근데 왜 공개 비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죠.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달라.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최악은 장동혁, 차악은 김문수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러브샷을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중간 발표가 있었고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는 이미 권고안이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윤리위원장의 공석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의결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지방선거 모드가 있어서 그때야말로 오히려 더 단결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 북콘서트 날짜는 물론 미리 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당에서는 어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나눠서 한동훈 전 대표가 현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의 1번 주자로 나가서 거기에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한 전 대표야말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서 누구보다 잘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겨누어야 된 총구가 내부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 장 대표가 변화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 노선을 가고 있다면은 지금 이제 조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잠깐 중단돼 있는 이 단계랄지 예를 들면 친한계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장 대표가 다른 방식을 좀 택해서 예를 들면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한다거나 뭐 물린다거나 뭐 등등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당내 예.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어물쩡 옷만 띄우고 처리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 예. 게시판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였어요. 대통령과 갈등이 있고 이러면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익명 뒤에 숨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쓴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되는 글들. 이게 단순히 기사만 링크하고 논평, 어떤 칼럼만 걸어뒀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험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침묵하는 건 이거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대안 세력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어렵고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북콘서트 등을 통해 가지고 저격하고 직격하는 이런 부분들 큰 틀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저 아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치 갈등을 표면화하는 그런 정치인이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던 주제 중에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했던 것이 있고 네네. 이게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도 개혁신당도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라는 또 중도 보수에 가까운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금 겹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안에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밖에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탑당까지는 아니어도 뭐 단일화된 후보를 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신호가 켜진 것 같다. 서로 윈윈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그리고 특검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네. 본인도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당원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를 떠난 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끝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춘추관 브리핑하는 곳이죠. 이전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두 분 평가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대변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건 국가 정상화를 되찾는 겁니다. 네. 이 국민 혈세가 얼마나 줄줄 샜습니까? 보안도 안보도 어떤 점검도 없이 국민들께 용산에 이응도 내지 않았으면서 전격적으로 옮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성 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로의 복귀 이제 다시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의 과정이다. 자, 장유미 대변인님, 강전희 대변인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고 보고를 한번 하러 가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로 다시 옮기면서 대통령실이 그 비서동에 집무실을 같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최근에 뭐 생중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법안이나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